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가지고 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웃음이 끊이지 않던 시절 말입니다. 새벽이면 골목길마다 연탄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궁이 불을 지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무쇠솥에 된장국을 끓이시고 아버지는 낡은 도시락통을 들고 일터로 향하시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하지 않으신가요? 그 시절 우리의 삶은 참 단출했습니다. 신발은 형이나 누나에게 물려 신었고 연필은 손가락으로 잡을 수 없을 만큼 짧아질 때까지 깎아가며 썼습니다. 책가방은 헤어지면 테이프로 붙여 쓰고 교복이 닳아도 바느질로 덧대 입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불편하고 불만스러울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마저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학교에 가면 점심시간 도시락을 열었을 때 퍼지던 김치 냄새가 교실 가득 메워졌습니다. 반찬이 변변치 않아도 친구들과 서로 나눠 먹으며 깔깔대던 순간들, 계란 프라이 하나가 들어있으면 온 반 아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그 순수한 마음, 가진 건 없어도 함께라서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절의 가장 큰 선물은 사람의 정이었습니다. 옆집의 반찬이 맛있게 익으면 그릇에 담아 건네주고 집안에 기쁜 일이 있으면 온 동네가 함께 모여 잔치를 치렀습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겪으면 이웃들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도와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부족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따뜻했던 시절, 그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풍요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족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던 7080년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아마도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그 시절의 추억이 다시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아득한 기억 속의 웃음과 눈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아침이면 골목마다 희끗희끗 연탄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골목길 사이로 자욱하게 깔리던 그 냄새와 온기, 그것이 바로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셨습니다. 무쇠솥에 된장국을 끓이는 동안 집 안에는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가 방 안에 누워있던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깨웠고,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가면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이 아니라 보리쌀이 섞인 밥이거나 때로는 고구마 밥이었지만 그 한 숟가락에는 부모님의 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 한 접시에 멸치볶음, 계란 프라이는 특별한 날에만 볼 수 있는 귀한 반찬이었죠. 지금 같으면 부족하다 여길지 몰라도 그때는
그 작은 밥상 하나가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도시락통을 싸들고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밥과 김치, 그리고 가끔은 고등어 조림한 토막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장만해 오신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도시락을 챙겨 들고 허리춤에 수건을 찬 채 힘겹게 걸어 나가셨지만 그 뒷모습은 늘 당당하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칙칙 소리를 내며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왔고 부엌 문을 열면 이웃집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하나 둘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엄마들은 분주히 아침상을 치우며 빨래감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에서는 학교 가자 하며 부르는 아이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 시절의 아침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TV 속 광고처럼 근사한 식탁도 아니었고 고급 식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된장국 냄새와 가족의 웃음소리, 아버지의 묵묵한 발걸음, 어머니의 분주한 손길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은 지금 돌아보아도 참으로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연탄 냄새도 무쇠솥에서 끓던 된장국도 낡은 도시락통도 점점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 아침 풍경은 우리 세대 누구에게나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학교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들려오던 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분필 가루가 묻어있는 칠판, 삐걱거리던 나무 걸상과 책상, 그리고 창가로 들어오던 햇살까지 그 모든 것이 그 시절 우리에게는 소중한 추억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교실 안은 또 다른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마자 퍼져나오던 김치 냄새가 교실 가득 채워졌고 서로의 도시락을 들여다보며 웃음꽃이 피곤 했습니다. 반찬이 부실하더라도 친구들과 나눠 먹으면 그게 곧 잔치가 되었지요. 계란 프라이가 얹혀 있으면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그 도시락 주인이었습니다. 친구들 모두가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고 때로는 작은 조각을 잘라 나눠주며 우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조차 소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연필은 손가락으로 잡기 힘들 정도로 짧아질 때까지 깎아 쓰고 지우개가 닳아 없어지면 가루를 모아 꾹꾹 눌러 다시 뭉쳐 쓰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불편한 방법이었지만 그마저도 소소한 즐거움이었고 친구들과 함께라면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교복은 언니, 경에게 물려받은 옷이었고 책가방은 낡아 지퍼가 고장이 나면 실로 꿰매어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비슷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지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멀리 뛰는지, 누가 더 크게 웃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교실 복도는 떠들썩했고, 운동장은 늘 발자국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운동화에 먼지가 묻어도, 무릎이 닳도록 뛰어놀아도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공부보다도 시험보다도 함께 놀고 웃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 시절의 교실은 비록 작고 낡았지만 그 안에는 우정과 웃음,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적었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넉넉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젖어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닐까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책가방을 던지듯 집에 놓고 곧장 골목길로 달려나갔습니다. 좁은 골목은 우리들의 놀이터였고 하늘이 붉게 물들 때까지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슬치기를 하며 바닥에 파인 흙구멍을 향해 손가락을 튕기던 순간 작은 유리구슬 하나에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숨바꼭질을 할 때는 전봇대 뒤, 담벼락 뒤에 숨어 숨죽이며 웃음을 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며 소리치던 그 목소리들이 귀에 맴돕니다. 말뚝박기를 할 때면 친구들이 차례로 달려와 등에 올라타던 무게조차 즐거움이었고, 땅 따먹기를 할 때는 발끝으로 그린 선 하나에 진심을 다해 뛰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골목은 늘 우리의 세상, 우리의 무대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면 골목은 또 다른 풍경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불빛이 켜지고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가 바람에 섞여 흘러왔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저편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던 소리, 얘들아, 밥 먹어라. 그 부르는 소리는 어김없이 하루의 놀이를 끝내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땀에 젖은 얼굴, 무릎이 까진 다리를 후려잡고도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따뜻한 밥 냄새와 어머니의 미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골목길에서의 하루는 늘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담긴 웃음과 우정, 그리고 순수한 행복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이들 웃음소리는 스마트폰 속 게임으로 바뀌었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골목길의 추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 시절의 웃음소리, 서로를 부르던 목소리, 저녁밥 냄새가 어우러진 그 순간들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기억입니다. 그 시절, 이웃은
단순히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었고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였습니다. 김치가 맛있게 익으면 그릇에 담아 옆집에 슬쩍 건네주곤 했습니다. 우리 집 김치 한번 맛 좀 봐요 하며 내어놓던 손길에는 허세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옆집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솔솔 풍겨오면 그릇 하나 들고 와서 나누어 먹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 반찬 한 젓가락에도 이웃의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잔치가 있으면 더더욱 동네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잡히면 동네 어머니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모여 앉아 떡을 하고 고기를 굽고 국을 끓였습니다. 흥겨운 소리와 웃음이 골목마다 울려 퍼지며 잔치는 온 마을의 기쁨이 되곤 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상이 나면 동네 어른들이 모두 모여 상복을 입고 조문을 도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밥을 짓고 상여를 매는 일까지 모두 함께 했습니다. 남의 슬픔이 곧 내 슬픔이었고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이웃집 어른을 만나면 아저씨, 아주머니가 아니라 삼촌,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가족처럼 부르고 진짜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실 때면 이웃집에 맡겨져 밥을 얻어먹고 숙제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집에 있든 따뜻한 손길이 있었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은 분명 부족했습니다. 풍족하지 않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넉넉했습니다. 이웃이 함께였기에 외롭지 않았고 나누었기에 더 풍성했습니다. 지금처럼 각자 바쁘고 문을 꼭 닫아 걸고 사는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지요. 그러나 그때의 우리는 사람 냄새 나는 정으로 서로의 삶을 채워가며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 오히려 더 끈끈한 사랑과 정을 나누었던 시절,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잊지 못하는 이웃의 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 손끝 하나로 얻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의 소식을 접하고 버튼 하나로 원하는 물건이 집 앞에 도착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입고 싶은 옷도, 가고 싶은 곳도 예전보다 훨씬 손쉽게 누릴 수 있지요. 겉으로 보면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문득문득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풍족하지 않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가가 젖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돈이나 물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먼저 들려오는 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입니다. 어머니가 부르던
밥 먹어라는 목소리, 부엌 가득 퍼지던 된장국 냄새, 옆집에서 들려오던 정겨운 인사, 바로 그런 따뜻한 순간들일 겁니다.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야 했기에 우리는 더 많은 웃음을 나눌 수 있었고, 작은 것에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못하는 이유 아닐까요? 오늘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마음 한구석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그 시절의 추억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골목길에서 뛰놀던 아이들의 웃음,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소박한 밥상, 이웃과 함께 나누던 정, 그 모든 기억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 시절의 추억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버틸 수 있고 내일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을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행복의 본질일 테지요. 부족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그 기억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며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줄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